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골목길에는 아직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켜지는 부엌 불빛이 있습니다. 서명자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50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스레인지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혼잣말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명자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3개를 꺼내놓고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남편 박정우 것, 하나는 자신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병원에 입원 중인 시어머니 이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되도록 남편은 명자가 새벽에 일어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도시락을 싸면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얼굴마저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우 씨,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월급에서 빠지지 않게 할게요. 매일 아침 되뇌는 다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명자는 매일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갈아입힐 속옷을 들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호박죽을 보온병에 담아서 갔습니다. 병실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들 사이를 지나 춘자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우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는데 시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밤새 지켜볼게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웃었습니다. 명자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집에서는 정우가 웃지 않았을까요?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정우는 항상 피곤해했고 짜증스러워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결혼 30년. 이젠 남편 눈빛 하나도 낯설어졌네. 명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시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정우와 그 여자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딸의 손을 잡듯이 말입니다. 명자는 복도 끝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입술은 파리해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느라 서둘러 나온 탓에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고 남편한테는 아내인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네. 화장실에서 나온 명자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벌써 왔네. 정우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춘자는 명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명자는 익숙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30해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시선이었습니다. 명자는 도시락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그토록 다정하게 잡고 있었을까?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여자분은 누구예요? 정우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여자? 어머님 병실에 있던 분 말이에요. 아, 그 사람. 그냥 지인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정우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우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들지 못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는 아직 한산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명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의 병실 문 앞에서 명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은 잘 못했지만 명자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자는 침상 테이블을 정리하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병일지라고 적힌 파란색 수첩이었습니다. 명자는 호기심에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환자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춘자, 78세, 뇌경색. 그런데 간병인 이름란에 적힌 이름이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설인. 명자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김설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까요? 명자는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간병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식사 도움, 오후 2시- 물리치료 동행, 오후 6시- 저녁 식사 및 투약 확인. 모든 기록이 김설인이라는 사람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매일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공식적인 간병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설인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춘자는 명자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왠지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간병일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 날짜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환자분 컨디션 양호, 가족분아들과 면담 완료. 아들이라는 것은 정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이 김설인이라는 사람과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수첩을 덮고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시어머니 간병인이 따로 있나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춘자 환자분 간병인으로 김설인 씨가 등록되어 있네요. 보험 처리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까지요? 네, 간병비 보험 청구는
모두 김서린 씨 명의로 처리되고 있어요. 보호자께서 그렇게 신청하셨거든요. 명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은 매일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정작 공식적인 간병인은 김서린이라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정우가 직접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분, 김서린 씨는 언제 오시나요? 보통 오후에 오세요. 오늘도 오실 것 같은데요. 명자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상 옆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서린,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제 병실에서 본 그 여자가 김서린일까요? 그렇다면 왜 정우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명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자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김서린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정우였습니다. 명자야, 벌써 와 있었네. 정우는 어제와 똑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는 간병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우가 일지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어? 병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김서린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왜 이분이 어머님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정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전문 간병인이야. 내가 매일 와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고용한 거야.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 처리까지 그분 명의로 하신다고요?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정우는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명자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숨기는 일이 또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 본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김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명자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린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공식적인 간병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린이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명자가 30해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린은 춘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푹 쉬세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30해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명자를 막으려 했지만 명자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김서린은 누구일까? 왜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만 그렇게 다정할까? 그리고 왜 남편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을까?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명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서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춘자가 보여준 반가운 표정. 명자는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새벽 5시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김서린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정우는 집에서 말수가 더욱 줄었고 명자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명자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김서린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의 며느리인데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서린 씨는 이춘자 환자분의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네요. 간병인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요. 보호자라고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가족이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의료진과의 상담이나 치료 방침 결정도 김서린 씨와 진행하고 있어요. 명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인데 정작 의료진은 김서린과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혹시 김서린 씨가 언제 보호자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한 달 전쯤이네요. 환자분의 아들분이 직접 신청하셨어요. 한 달 전, 명자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한 달 전쯤 정우가 며칠 동안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명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서린이 춘자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춘자가 서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친딸의 손을 잡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했지만 서린에게만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린아. 춘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서린을 서린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딸을 부르는 어조였습니다. 명자가 문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서린이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린이 일어나 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지만 명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으세요. 말씀도 조금씩 하시고요. 네, 그렇군요. 명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춘자와 서린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머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명자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명자는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춘자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어서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린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명자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서린이 나간 후 바로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김서린 씨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게 된 분이세요? 춘자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 딸. 네.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라고 했나요? 춘자에게는 아들 정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딸이라고 하셨나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내 딸, 명자는 남의 집 며느리. 명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자신을 남의 집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서린은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린 씨가 어머님 딸이라고요? 춘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린이 돌아왔습니다. 명자와 춘자의 분위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명자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딸이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아니에요. 지금 말해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서리는 춘자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정말 모녀 사이예요. 하지만 오래전에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 씨한테는 누나나 여동생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우 씨와는 다른 아버지를 둔 사이예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자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우와는 아버지가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님의 혼외자예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남편 정우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어지러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서린이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서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명자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아프셨죠?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서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병원에서 나와 한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서린이 춘자의 혼외자라는 사실, 정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해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정말 자신이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그냥 남의 집 며느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녁 8시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먹자. 정우는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습니다. 명자는 밥을 떠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서린 씨를 만났어요. 정우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서린 씨를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그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서린 씨가 어머님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정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잡한 일이야. 옛날 일이고 복잡해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요. 가족이지. 당연히 가족이야. 정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럼 왜 혼자서만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간병인 고용하는 것도, 보호자 지정하는 것도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명자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서린 씨가 돌아오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서린을 만나게 될까봐, 또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서린은 없었습니다. 춘자만 홀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춘자가 명자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명자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린이는 내 딸, 맞다. 하지만 춘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는 내 딸보다 더한 딸이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해 만에 시어머니로부터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서린이 어릴 때 보냈다. 죄책감에 살았다. 춘자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자는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명자야,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 명자는 울컥했습니다. 30해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린이 돌아왔지만 너를 내보낼 순 없다. 너도 내 딸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들어왔습니다. 명자와 춘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서린이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춘자가 서린을 보더니 힘들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명자와 사이좋게 지내거라. 서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둘 다 내 딸이다. 이제 같이 살아야지.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도 놀랐습니다. 춘자가 자신들에게 같이 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린이 말하려고 했지만 춘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린아, 너도 명자도 내가 미안했다. 이제 가족이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명자와 서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힘드실 텐데 억지로 하신 것 같아요. 명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인이 물어봤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그래요. 어머님을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니 설인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설인 씨는 어머님을 많이 원망하셨나 봐요. 네. 어릴 때 버려졌거든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명자는 설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설인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원망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요. 설인이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명자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인이 물어봤습니다.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춘자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명자와 설인을 번갈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와 설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둘이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자의 말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와 설인은 병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을 가족이라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갔고 설이는 오후부터 밤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명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춘자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호자가 김설인 씨로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간병 관련 업무를 김설인 씨와만 진행하게 됩니다. 잠깐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환자분의 아들분께서 며느리분은 간병 권한을 박탈한다고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병실 출입이나 간병 업무에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명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간병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머님을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가족 면회는 가능하지만 간병이나 치료 관련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정우 씨가 어제 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모든 권한이 김설인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보험도요? 네, 간병비 보험 수혜자도 김설인 씨로 변경되었어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비 보험까지 설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설인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보험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 수혜자도 김설인 씨로 되어 있네요. 최근에 변경된 것 같은데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생명보험까지 설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자가 돌아가시면 모든 보험금이 설인에게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설인이 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보더니 설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간병 권한이 박탈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정우 씨가 그런 서류를 냈다고. 보험까지 다 당신 명의로 바뀌었다면서요? 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정우 씨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에요.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미 처리된 일이라. 명자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서린이 원하지 않은 일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서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머님 재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권한을 가져가고 보험까지 다 자기 명의로 바꿔놓고 저는 정말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재산 따위는 관심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깨어났습니다. 명자와 서린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왜 싸우나? 춘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가 제 간병 권한을 박탈했어요. 명자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험도 다 서린 씨 명의로 바뀌었어요. 춘자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정우 씨가 알아서. 정우가 그랬다고? 춘자가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명자가 춘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춘자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명자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계속 흥분했습니다. 명자, 내쫓으면 안 돼. 서린이 혼자 안 돼. 춘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명자와 서린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서린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춘자를 살펴봤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자와 서린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서린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 탓이에요. 명자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흥분시키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명자와 서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한 명씩만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자와 서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린 씨가 먼저 들어가세요. 명자가 양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명자 씨를 더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서린도 양보했습니다. 둘이 실랑이 하는 사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누구를 먼저 보고 싶어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두 분 다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같이 들어가세요. 단 절대 흥분시키면 안 됩니다. 명자와 서린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싸우게 해서. 춘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안 싸워요. 괜찮아요. 설인이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불러와라. 할 말이 있다.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정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정우를 보자 춘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야, 무슨 짓을 한 거냐? 춘자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 권한, 왜 빼앗았냐? 정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유산 때문이지. 춘자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실에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춘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환자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정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와 설인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정우야, 엄마를 속이지 마라. 설인이가 돌아오니까. 명자는 필요 없어진 거지. 춘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명자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명자 권한 다시 되돌려놔라. 설인이랑 같이 돌보게 해라. 어머니, 안 그러면 엄마 퇴원한다. 집에 가겠다. 춘자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안 됩니다. 산소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정우가 약속해야지. 춘자가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서류 처리하겠습니다. 춘자가 그제야 산소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많이 지치셨으니 면회 시간을 줄여주세요. 의사의 말에 따라 모두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는 명자와 설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서류 처리하겠어요. 그런데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명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짐 정리해야 해요. 집에 있는 물건들 말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도와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의 집에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와 설이는 춘자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설인이 물어봤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하죠. 병원에 가져갈 옷들을 골라야 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설인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이네요. 명자가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춘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춘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설인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예요. 이 아이가 저예요.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설인은 춘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님 딸이었구나.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서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서린 씨 앞으로 온 편지 같은데요. 명자가 봉투를 서린에게 건네줬습니다. 서린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편지는 춘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쓴 편지 같았습니다. 서린아, 엄마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언젠가 엄마가 준비되면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마라. 편지를 읽던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셨구나. 서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명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린 씨, 저는 어머님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를 버렸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서린이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저를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신 거였구나. 명자는 서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앨범을 더 넘겨보니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서린이는 내 죄의 증표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장 소중한 딸이기도 하다. 정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 그 결과가 서린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서린이를 멀리 보냈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명자가 와서 며느리가 되어줬을 때도 계속 서린이를 그리워했다. 명자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서린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명자는 죄가 없는데 혼자 고생시켰다. 이제라도 서린이를 찾아서 명자와 함께 가족이 되면 좋겠다. 편지를 읽은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자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 이유가 서린 때문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명자 씨, 제가 돌아와서 죄송해요. 어머님과 명자 씨 사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명자가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님이 왜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서린 씨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사이에서 춘자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머님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우 씨가 알아서 그런 서류들을 처리한 거예요. 알아요. 명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편지를 보니까 알겠어요. 서린 씨도 어머님 때문에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입양 가정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이제 어머님 마음을 알게 되셨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서린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명자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 씨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둘 다 딸이라고. 하지만 저 때문에 명자 씨가 고생하셨는데 그건 어머님 탓도 서린 씨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운명이었던 거겠죠.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고마워요. 서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명자와 설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명자와 설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우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다시 발생했어요.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의식을 못 찾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자와 설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인 씨가 먼저 들어가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명자 씨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설인 씨를 더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명자가 고집했습니다. 설인은 망설이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들어간 후 명자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명자야. 정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미안해. 너한테 말 안 하고 서류 처리한 것.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명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설인이가 돌아오니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 어머니도 설인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설인이가 이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으니까. 30년 동안 제가 뭐였어요? 그냥 임시 간병인이었나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인 씨 오니까 이제 저는 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설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명자 씨, 들어가세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명자가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명자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고생 많았다. 춘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아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알겠다. 춘자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명자야, 설인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춘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설인이 불러와라. 같이 얘기하자. 명자가 나가서 설인을 불렀습니다. 설인이 들어와 춘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설인아, 명자야, 너희 둘 잘 들어라. 춘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너희 둘이 가족이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설이나, 명자한테 많이 배워라. 좋은 사람이다. 춘자가 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자야. 설인이 챙겨줘라. 혼자 오래 살았다. 춘자가 명자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춘자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나가주세요. 명자와 설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설인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 어머님 말씀대로 명자 씨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설인 씨, 제가 어머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명자 씨가 대신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명자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겠어요. 설인의 말에 명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설인 씨가 부러웠어요. 어머님이 설인 씨를 보실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거든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저도 이제는 설인 씨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명자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설인이 명자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지만 명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설인아. 명자도 설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밤새 지켜볼 수 있나요? 명자가 물어봤습니다. 한 명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설인의 말에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중간에 교대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네, 언니. 그날 밤 명자와 설인은 번갈아 가며 춘자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쯤 춘자가 잠시 깨어났습니다. 설인아, 명자야. 고맙다.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설인이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너희 둘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춘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자와 설인이 동시에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명자와 설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두 딸이었습니다. 새벽 6시 춘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명자와 설인이 교대로 지키고 있던 중환자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명자와 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에게도 급히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명자가 춘자의 손을 꼭 잡으며 불렀습니다. 어머님, 설인이에요. 들리세요? 설인도 다른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자야. 설인아. 왔구나. 춘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여기 있어요. 고맙다. 너희 둘. 덕분에 행복했다. 춘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엄마가 못다한 말 있다. 춘자가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정말 사랑했다. 잊지 마라.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명자야. 춘자가 명자를 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30년 고생시켜서 미안했다. 너는 정말 좋은 딸이었다. 명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우예요. 정우야, 와줘서 고맙다. 춘자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우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춘자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명자랑 설인이 잘 챙겨줘라. 둘 다 내 딸이다. 네, 어머니. 그리고 침대 밑 서랍에 유언장 있다. 춘자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 마음대로 했다. 이해해다오. 춘자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명자야, 설인아, 손 잡아라. 명자와 설인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겠다. 가족 된 걸 보니까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춘자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직선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6시 32분 환자 사망을 확인합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에는 명자와 설인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와 설인은 함께 춘자의 집으로 가서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침대 및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열어봐요. 명자가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춘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이춘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서명자와 딸 김설인에게 반반씩 나누어 준다. 그동안 명자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을 반성한다. 명자는 나에게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설인이도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다.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자매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다. 유언장을 읽은 설인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언니가 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머님이 반반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설인이 망설였습니다. 설인아, 어머님 뜻대로 하자.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명자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습니다. 명자와 설인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두 분이 자매분이세요? 한 조문객이 물어봤습니다. 네, 자매입니다.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설인이 명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 후
서리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언니, 저는 재산을 포기할게요. 갑자기 왜?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서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돌보고 싶어요. 명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실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간병사 자격증도 있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린아, 언니, 이게 제가 어머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명자는 서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살면서 봉사활동해요.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린이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한 달 후 명자와 서린은 춘자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린이도 착하게 살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서린도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명자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어머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서린도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서린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린아. 우리는 가족이야. 명자도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님 덕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피로 엮였고 누구는 정으로 남았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남는다면 그 또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춘자의 납골 땅 앞에서 두 여자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